안녕하세요. 저는 진로를 부탁해의 임상심리사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양육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아이들의 학업 성취와 진학 성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부는 아이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공부는 유전적이라 어차피 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안 한다라고 생각하셨나요? 그게 어느 정도 맞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양육 방식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진학할 대학교가 달라집니다. 학생의 공부 성과는 부모의 양육 방식에 의해 80% 이상 결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대학 진학 가능성과 학업 성취는 부모의 양육 유형에 따라 거의 2배의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의 428개의 논문, 8,000명 이상의 표본을 바탕으로 한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권위적 부모 양육 방식이 대학 진학률 78%로 가장 높은 반면에 방임적 부모 양육 방식은 42%로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대학교 진학률이나 대학교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모의 양육 방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들의 공부 역량을 키워줄 4가지 부모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아이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4가지 부모 유형 어렵게 느껴지시죠? 생각보다 쉽습니다. 딱 애정과 통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 애정도 높고 통제도 높은 유형은 권위적 부모. 두 번째, 애정은 낮고 통제가 높은 유형은 권위주의적 부모. 세 번째, 애정은 높고 통제가 낮은 유형은 허용적 부모. 네 번째, 애정도 낮고 통제도 낮은 유형은 방임적 부모. 그래서 각 양육 유형마다 어떤 특징이 있고 각 유형의 부모님 아래에 있는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이나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위적 유형의 부모입니다. 권위적 유형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의 대학 진학률은 78%에 이릅니다. 즉 10명 중 8명이 대학교 진학에 성공하고 탑티어 명문대나 상위권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교나 MIT, 스탠포드 등의 최상위권 대학교 또는 UCLA, 미시건 같은 플래그십 주립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권위적 부모는 대학교 진학을 당연한 미래로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학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대학교 진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죠.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해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합니다. 아이들도 높은 자기 효능감이 있어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권위적 부모는 따뜻함과 높은 기대가 균형을 이룬 부모입니다. 즉 애정과 통제가 둘 다 높은 유형이죠. 아이에게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면서도 그 규칙의 이유를 설명하고 아이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반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에게 협력적이고 도움을 아끼지 않지만 숙제나 공부에 대해서 아이가 요청하거나 정말 필요할 때만 도움을 줍니다. 이럴 때 아이들은 부모의 지원을 믿으면서도 스스로 책임을 완수하려고 합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시절 몇 년만 습관을 들여놓으면 중고등학교 시절은 알아서 굴러갑니다. 이런 권위적 부모님 아래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모든 학업 성과의 기초인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 즉 자기 효능감이 높아요. 그리고 시험을 자기 실력을 보여주는 기회로 봅니다.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시험 불안은 낮고 자신감은 높으며 만약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도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충하는 기회로 활용하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아이의 성적이 아닌 노력을 칭찬하고 능력을 믿어주고 실패 후에도 응원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권위주의적 유형의 부모가 있습니다. 이 권위주의적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의 대학 진학률은 6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 6, 7명이 대학교에 진학을 성공하고 주로 스토니브룩, 빌라노바, 미시건 주립,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같은 중위권 대학교에 입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권위주의적 부모는 높은 성적을 기대하고 요구하지만 정서적인 지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초기 합수 성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학업 동기가 저하되어서 뒷심이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준비 과정에서 적성에 맞는 학과가 아닌 주로 성적에 맞는 학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진학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최상위권 대학 진학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최상위권 명문대에 진학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생들을 보면 자기 효능감이 낮기 때문에 학교 적응 실패로 재수 삼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로 어떤 여학생이 엄마가 그렇게 원했던 서울대에 합격하자마자
등록을 포기해버리고 잠수를 타버리는 복수를 단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유형 부모님의 특징은 높은 기대와 낮은 정서적 지지의 조합입니다. 아이에게 엄격한 규칙을 강제하고 순종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적으로 애정은 낮고 통제는 높은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권위주의적인 유형의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는 단기적으로는 높은 성취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급격히 저하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거의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의 강요와 감시 하에서는 공부하지만 부모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공부를 할 능력과 동기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이 찍어준 기출문제는 곧잘 풀지만 신출문제에선 약해서 응용력이 떨어지는 편에 속합니다. 혼나기 싫어서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잘하는 과목만 공부해서 과목별 점수 편차가 높은 편에 속하죠. 이런 아이들에게 시험은 공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노력보다 결과만 보고 평가하고 능력을 의심하고 실패했을 때 질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시험을 못 보게 되면 곧 쏟아질 부모의 질책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나친 자책을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이 매우 낮은 축에 속해요.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안 좋겠죠. 심리적으로는 우울장애나 불안장애에 걸릴 위험이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세 번째로 허용적 유형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허용적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의 대학 진학률은 58% 정도라고 합니다. 즉 10명 중에 절반 정도만 대학교 진학에 성공하고 주로 페퍼다인, 리치몬드 대학교 같은 지역 사립 4년제나 패서데이나 시티 칼리지 같은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허용적인 부모는 정서적인 지원은 높지만 명확한 기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달라는 것은 또 다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해본 건 많은데 결과가 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허용적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개 온갖 운동, 미술, 음악학원은 다 섭렵하고 아역배우, 실용음악 이런 쪽에도 손을 댑니다. 하지만 예체능 계열은 성공하려면 오히려 공부보다 훨씬 더 천부적인 재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원비만 날리고 오르지 않는 그저 그런 실력 때문에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결정적으로 지나치게 허용적인 부모는 입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학원에 맡기고 적극적인 진로 지도를 하지 않아서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 경험이 없는 아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려고 헤매다가 아무데나 성적 되는 대로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진학하더라도 중위권 대학 진학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적성을 찾아 헤매는 유형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이 유형 부모님의 특징은 높은 정서적 지지와 낮은 기대의 조합입니다. 아이를 따뜻하게는 대하지만 명확한 규칙이나 기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 마냥 잘해주기만 하고 성적표는 서로 상처받을까봐 보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시험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실패해도 어쩔 수 없지라는 체념적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는 좋고 성격도 좋고 착한데 자기 효능감은 중간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으로 방임적 부모 유형입니다. 방임적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의 대학 진학률은 대략 42% 정도입니다. 즉 미국 기준으로 10명 중 4명 정도가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을 하고 나머지는 미국 검정고시인 GED를 시험 보거나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유형들이 주로 검정고시를 응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목고에 다니다가 내신 때문에 검정고시를 보는 사례와는 정반대로 기초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정고시에도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도 방임적인 부모는 네 인생이니까 어쩔 수 없지, 20살 넘으면 독립해라 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특히 부모에게 기대받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 가장 비참함을 느끼고 미래를 포기하고 의기소침해지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방임적 부모는 낮은 정서적 지지와 낮은 기대의 조합입니다. 아이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고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가 전무하고 진학에 대한 격려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학업 기초가 부족해서 공부에 대한 성취도가 매우 낮거나 전무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거의 없습니다. 방임적 부모의 자녀들은 심각하게 낮은 자기 효능감을 가집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연습하지 않은 영재는 꾸준히 노력하지 않고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도 머리가 좋아서 초, 중학교 시절 잠깐은 결과가 좋을 겁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엉덩이 싸움을 해야 하는 고등학생 때는 밀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장기전에 약한 거죠. 하지만 자기주도 학습을 연습한 범죄는 부모가 어떻게 공부에 대한 습관을 잡아주느냐에 따라 대입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해가 느려도 공부에 대해 호기심과 긍정적인 학습 태도를 만들어준다면 초중학교 시절에 반짝하지는 못하더라도 중상위권을 유지하다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때 엉덩이 싸움으로 역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재인데 머리 좋은 거 믿고 노력 안 하다가 결국 하위권 대학교 들어간 친구도 있고, 범죄인데 순전히 노력만으로 의대에 들어간 친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애정과 통제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학습 습관을 잡아준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와의 격차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권위적 부모 유형이라는 걸 이제 아실 테니까 어떻게 하면 권위적 부모 유형의 양육 방식으로 옮겨갈 수 있을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위주의적 부모 유형에서 권위적 부모 유형으로 변화를 하려면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한 스푼 추가하시면 됩니다. 비난이나 평가 대신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믿고 지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허용적 부모 유형에서 권위적 부모 유형으로 변화를 하려면 공부나 진학에 대해 명확한 기대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제 수준을 높이세요. 그러면 아이가 공부의 목적과 중요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방임적 부모에서 권위적 부모 유형으로 변화하려면 작은 관심부터 표현하시고 작은 성과도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간단한 목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초가 없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규칙을 제시하는 통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귀가 시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애정과 사랑을 주면서 통제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신경 쓴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통제를 하라고 하니까 감정 호소를 하거나 대립하거나 힘으로 찍어 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와 공부, 생활, 귀가 시간 등의 규칙을 함께 정하고 그 규칙을 장기간 지켜나가도록 물러서지 않는 것이 통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면 역효과만 납니다. 그럴 때는 회사 후임에게 일을 가르쳐 주듯이 이유와 기한을 정해놓고 가르쳐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아직 엄마 아빠가 조금 도와줄게. 네가 혼자서 잘할 수 있으면 점점 너에게 맡길 거야 라고 기한과 이유가 있는 통제를 해주시면 아이들은 간섭이 아니라 그걸 코칭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을 통해서 부모님은 아이의 내재적 학업 동기를 형성하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고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갖추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로를 부탁해 이 선생은 앞으로도 여러분 자녀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